안녕하세요. 청소년이 제안하는 환경정책 분야에 참가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길나연입니다. ESG, 친환경적 윤리적 경영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SG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친환경 종이 빨대 사용을 처음 시도한 스타벅스가 가장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스타벅스는 환경을 사랑하는 척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물을 먹은 종이 빨대가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년 이상인데 이는 일반 플라스틱 빨대가 썩는 데 걸린다는 시간 15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스타벅스처럼 환경을 사랑하는 척 국가와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제재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환경정보 접근권이 기업에게 일반적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는 오늘 그린워싱에 대한 환경정보 접근권을 확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정보 접근권의 사전적 방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반그린워싱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 정책은 크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시민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영국 경쟁시장국은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을 하기에 앞서 지켜야 하는 시행 지침인 그린 클레임 코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 기업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되며 환경 제품의 수명 주기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가령 대나무 용기에 샴푸가 포장되어 있지만 외부만 대나무 껍데기일 뿐 그 안이 실제로 플라스틱 용기라면 영국에서는 그린 클레임 코드에 따라 이 기업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매 시점에 소비자에게 혼합 재료가 들어있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지 않았고 결합된 플라스틱과 대나무 껍데기는 재활용 폐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영국은 그린 클레임 코드라는 규제와 함께 그린워싱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하는 FCA 팀을 꾸려 활동시키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영국의 FCA와 같은 그린워싱 전담팀인 환경감시팀을 조직하여 반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환경감시팀은 30% 이상이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환경감시팀과 정부가 협의하여 환경 관련 표시, 상품의 생애주기 심사 지침을 규정하는 반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만든 후 환경감시팀이 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걸쳐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만 ESG 경영 인증 마크를 주는 것입니다. 즉, ESG 경영 인증 마크를 부여받은 기업만이 자사의 제품이 친환경 제품임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교육의 일환인 찾아가는 그린워싱 방지 수업입니다. 제가 에브리타임을 통해 서울 소재 6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설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의 대학생들이 그린워싱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기업이 친환경 제품임을 홍보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리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는 사람이 많아 기업이 계속해서 금전적인 이윤을 얻는다면 앞선 규제는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 자체에서 대학교 캠퍼스를 순환하며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그린워싱 방지 수업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 전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로 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하고 서울 곳곳의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탄소 중립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그린워싱 기업을 구별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한 뒤 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그린워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 피해에 대한 환경정보 접근권의 사후적 방안으로 환경단체 소송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우선 환경정보 접근권 확대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소송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환경 피해의 직접적인 개인의 당사자가 아닌 한 환경소송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를 소송법에서는 원고 부적격이라고 합니다. 환경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경소송 자체가 힘든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이에 저는 환경 피해의 직접적인 개인 당사자뿐 아니라 환경단체에게도 소송법상 원고 적격을 적극적으로 부여함과 더불어 환경단체 소송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독일은 연방자연보호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승인된 단체에게 환경단체 소송 원고 적격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착안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은 환경단체라면 누구나 환경소송의 원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환경부가 어떠한 단체를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기에 이는 번거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함께 정부와 환경부 승인 단체의 요건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면 이 과정 자체만으로 환경정보 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저의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많습니다. 어디를 가나 텀블러와 에코백을 들고 다니죠.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친환경 기업이 정말 친환경 기업인지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이윤을 추구하죠. 기업이 그린워싱인지 의문을 가지는 자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비자가 모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위해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확대되어야 하기에 제가 앞서 제안한 시민과 함께하는 반그린워싱 정책과 환경단체 소송법 도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